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는 게 하이브리드 또는 가스 엔진을 많이 찾아주십니다. 이 두 대 중에 과연 정말 가성비가 있는 차는 어떤 차량일까요? 유류비, 유지비, 가격까지 제대로 비교해봤습니다. 가성비를 위해 선택한 차량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주시는 중형 세단 기준으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두 대 K5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류비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 유가 기준 가스는 리터당 약 1,000원 정도가 평균이고요. 가솔린은 1리터당 약 2,000원 정도의 유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만 킬로 정도 주유를 했을 때요, 2.0 LPG 엔진은 평균 연비가 9.5km 정도는 가고요. 그렇게 되면 약 2,105리터 정도의 주유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약 1년에 210만 원 정도의 유류비가 지출되는 거죠.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 기준에서는 약 17.3km 정도의 평균 연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유는 1,156리터 정도를 주유를 해야 되는데요. 연간 유류비는 약 23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는 이 하이브리드가 유류비가 조금 더 유리했었는데요. 지금은 가스가 연간 20만 원 정도 유리하네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중형 세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고차 금액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색상이나 연식, 옵션, 키로수, 사고 유무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20년식, 21년식 기준으로 대략 하이브리드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더 비싸더라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신차 가격 자체가 이 하이브리드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인데요. 하이브리드에서 풀옵션은 약 4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신차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가스 엔진에서는 아무리 풀옵션으로 추가해도 3천만 원 중반입니다. 그런데 영범아, 네. 이게 하이브리드랑 LPG가 가스통이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서 공간에 일반 가솔린보다 제약이 많다고 들었거든? 그럼 막 짐도 못 싣고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 차종을 비교하면서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스 엔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가스 엔진들은 여기까지가 본배가 막 튀어나와 있으면서 트렁크 공간의 제약이 좀 많이 심했던 건 맞습니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도넛형 본배로 이 트렁크 플로어 쪽에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대신에 한 가지 제약은 좀 있기는 한데요. 일단 가스통이 밑에 들어가게 되면서 트렁크 전체 공간이 이렇게 수면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긴 하지만 옛날 가스차들은 긴 물건들은 절대 못 실었거든요. 요즘엔 그래도 적당히 일반 가솔린 차량들처럼은 이용은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반 가솔린이랑 똑같죠. 구형 모델들을 보면 가스통이랑 똑같이 여기 밑에 배터리가 있었는데요. 이 차량은 배터리가 없죠. 트렁크 공간만큼은 일반 가솔린 엔진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배터리는 어디 갔냐? 2열 시트 밑바닥에 있습니다. 배터리가 2열 시트 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열 시트에 공간 제약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솔린 공간이랑 거의 똑같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대 다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트렁크 공간은 훨씬 넓은 걸 확인을 했고요. LPG 차량도 옛날보다는 쓰기 편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범아, 네. 이 LPG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네. 이 제원상 출력이 일단 가솔린보다 좀 떨어지더라고. 맞죠. 좀 답답해서 못하진 않을까?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승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보다 제원상 마력이나 토크가 약간 낮긴 한데요. 이거를 아마 체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요즘 최근 나오는 가스 차량들은 LPI로 바뀌게 되면서 인젝터로 따로따로 각 실린더마다 분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차량들보다는 가스 엔진이 출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할 때 최고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정숙성입니다. 가솔린보다 확실하게 조용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가스라는 연료 특성상 완전 연소가 되기도 하고요. 폭발력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좀 더 정숙하고 진동이 없는 그런 엔진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엔진 소리는 아예 안 들려. 에어컨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과장 좀만 더 보태면 거의 전기차 같다. 이런 진동이랑 소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동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되게 정숙합니다. 자, 다음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EV 모드로 지금 작동 중이고요. 지금 엔진이 켜졌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가 출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틀렸습니다. 하이브리드가 EV 모드랑 엔진의 합산 마력이 195마력 정도로 한 200마력 정도 약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어떻게 밟냐, 운전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지 사실 모자란 마력수는 아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연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산을 하고 세팅을 한 차량이다 보니까 엑셀을 약간만 밟았을 때는 일반 차량들처럼 팍팍 튀어나가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엑셀을 조금만 더 깊게 밟으시면 엔진이랑 전기 모터의 이제 합산 마력으로 꽤 괜찮은 출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EV 모드인데요. 이렇게 좀 저속 주행을 할 때는 전기 모드로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도 고속 주행에서는 엑셀을 쭉 밟았을 때 추월을 시도할 때는 조금 굼뜨는 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추월, 막 속도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겨울철에 히터를 틀게 되면 엔진 열로 부동액을 데워서 실내로 따뜻한 공기를 이제 불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V 모드로 막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도 히터를 켜게 되면 엔진 가동이 강제적으로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와 LPG는 옵션이 또 어떤 게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LPG 차량은 생각보다 풀옵션 차량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 가스 엔진 차량들은 대부분 다 렌트카로 출고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신차 출고량이 일반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량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의 풀옵션 썬루프까지 들어간 모델인데요. 이렇게 풀옵션은 메모리시트, 크릴 사운드, 어라운드 뷰, 전자계기판, 스마트 크루즈,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원격 주차 보조까지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의외로 이런 풀옵션 차량들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별로 약간 이렇게 옵션의 편차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매물 대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나는 옵션 없어도 괜찮다, 무조건 가성비다라면 가스 엔진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브리드랑 가스차 고장은 과연 어떤 게 다를까요? LPG 차를 산다고 하시면 엔진에 열이 많아서 누유가 좀 잦은 편입니다. 심한 경우 헤드가스켓 변형으로 부동액이랑 엔진 오일이랑 섞인다든지 냉각 불량으로 엔진이 과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고질병을 살펴보자면요, 복잡하죠? 엔진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는 하이브리드 특성상 엔진 열을 많이 받을 일은 거의 없어서 엔진 누유는 다른 엔진보다는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하이브리드는 추가적인 부품들이 들어가서 배터리나 모터, 브레이크 시스템 이쪽에 문제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터져도 정말 큰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배터리 무게도 있다 보니까 공차 중량이 일반 엔진들보다 150kg 정도나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체에 부담되는 무게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체의 수명도 약간 짧아질 수는 있는데요, 시운전 하시면서 하체 소음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상태를 꼭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진단기로 배터리의 건강 상태나 수명을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V 전용 진단기를 준비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상태를 체크해 드릴 수 있는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각 셀마다 저항, 전압값을 측정하면서 이 배터리 상태를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차량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정비딜러 영범위로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 후에 간단하게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너무 늦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전기 모터도 있으니까 엔진오일 안 갈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일반 가솔린처럼 교체 주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동액이랑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이런 걸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용 부동액, 브레이크 라인, 오일들, 냉각수 이런 것들은 꼭 주기에 맞게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LPG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액 관리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PG도 냉각수를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엔진 자체에 열이 많다 보니까 냉각수가 엔진 열을 잘 식혀줘야 됩니다. 근데 그 기능이 잘 안 된다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가솔린 차량이랑 동일하게만 관리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동일하게 관리만 잘 해주셔도 엔진 내구성이 워낙 좋아서 20만, 30만, 40만, 50만 킬로까지도 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하이브리드와 LPI 모델을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요즘 워낙 하이브리드가 대세긴 하지만 유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가스차가 오히려 가성비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LPG는 충전소가 많이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행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